자, 여러분 만보는 여러분 제목부터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만자가 이제 늦을 만자에다가 뭔가 이런 걸음봉어자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해질 무렵 늦은 시간에 걷는 산책 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해질 무렵의 산책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산책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행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산책이 여러분 성찰을 하게 해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소설가의 구구시1일에서도 여러분 이제 걷기 산책을 통해서 뭘 드러내잖아. 여기서도 산책을 통해서 드러내고,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성중이도 산책을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자기 트라우마를 제시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 작품은 뭐랑 연결을 할 거냐면 수호제기랑. 여러분 수호제기가 여러분 자기를 수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걸 뭐에다 비유했어? 뭘 잠근다? 자물쇠로, 그치? 그 다음 빗금으로 잠근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빗장을 잠근다. 이러면 자기를 수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 황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어디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집회에서 1,000원짜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태계이황과 여러분 유곡이는 진짜 여러분 그 철학적 유교적으로 되게 경지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들아 자신의 얘들아 그 성찰하는 내용들, 자신이 얘들아 그 어떻게 해서 수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설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그걸 누구랑 비교하냐면 수호제기랑 비교해서 문제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요 대조되는 대상이 총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3개의 얘들아 대상들, 그 대상들과 화자가 대상이 비교되는 거 3개를 찾아서 화자의 정서 찾아보고, 이거 외에 소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소재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볼 거야. 특히 배경. 이러면 소재 플러스 배경. 이미 여러분 배경 하나 나왔지, 제목에서. 해질 무렵,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고, 시상 전개 방식 여러 개 쓰였거든. 그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자, 읽기를 자주 해서 어지럽게 뽑아놓은 책들 흩어진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니, 여러분 왜 깜빡깜빡 하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 여러분 나이들라고 보세요. 여러분 진짜 얘들아 20대 때 기억하는 거, 30대 때 기억하는 거, 40대 때 기억하는 거 달라진다 얘들아. 그래서 읽기를 자주 한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나이는 나이가 많다. 이걸 알 수 있게 해줘.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황은 뭘 하고 있냐면 책들을 어지럽게 공부하다가 끄집어내 놓은 책들을 정리하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상황에다가 뭘 정리하냐? 자기 서가를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서가라고 하는 거 책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자기 책방을 정리하고 있다.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우리 소재 기억해야 된다고 했지? 여러분 이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네.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떤 감정을 들게 할 거냐면 후회, 한탄하는 여러분 이 회환의 감정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책이에요. 여러분 책을 보니까 내가 공부를 이거밖에 못했네, 이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회한의 매개체가 바로 여러분 책이야. 근데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는 안 해주셨지만 내 감정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봐도 돼? 객관적 상관물로 봐도 돼.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2개 쓸 거예요. 자,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여러분 시간이 언제가 돼야 돼? 그러면 서쪽으로 기우니까 저녁. 그러면 여러분 이 저녁에 나를 되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거야. 그럼 무슨 시간이냐면 성찰의 시간이다. 강의의 숲 그림자가 흔들려 그림자가 지니까. 자, 저녁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자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시간이고 어떤 배경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꺼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은 이야기가 처음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 원래 기승전결할 때 기죠. 기가 여기에 나타나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기승전결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머리 그 다음에 얘들아 얼굴 턱 머리 턱 그 다음에 어깨 목 그 다음에 얘들아 맨 끝에 꼬리 이렇게 해서 수함경비라고 해. 그래서 학교 선생님 그 자료에는 수함경비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는 기승전결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결의 다른 말이 수함경비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수가 되는 부분인 거지. 이야기의 처음 시작되는 부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내용으로 한번 가보자. 막대를 짚고 마당 가운데에 내려서서 여러분 막대를 짚고 다녀야 돼.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 막대 짚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많다. 그렇지. 선생님 빙판 안 썼지만 나이가 많다. 자 마당 가운데 내려서서 고개 들어 구름 낀 고개를 봤더니 아득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고 쓸쓸한 들판은 서늘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산책을 하려고 마당에 나온 거야. 근데 이 마당에 나와서 딱 봤더니 여러분 뭐가 피어나냐면 밥 짓는 연기가 쫙 올라와.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저녁밥을 해먹는 시간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녁을 짓는 민가의 모습을 어떤 이미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 그렇지. 그러면 그 시각적으로 여러분 밥 짓는 그 따뜻한 온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자, 근데 가을의 계절인가 봐. 그래서 가을 들판이 되니까 가을이 되면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어때요? 좀 싸늘해지거든요. 그래서 서늘하다라고 인식을 하네. 서늘하다고 하면 얘는 무슨 이미지로 느껴야 돼? 촉각으로, 그치? 그러면 가을 들판과 자연의 모습을 촉각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게 서늘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따뜻한 이미지, 서늘한 이미지, 이미지가 뭐가 돼야 돼? 대조, 대리. 대조, 대리가 나타난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이제 화자가 이 마당에 나서서 이제 뭘 하냐면 자기를 되돌아볼 거예요. 자기랑 다른 애들을 생각하고 자기를 되돌아볼 거거든? 그러면 되돌아보고 생각하면 무슨 태도 나가네? 성찰, 그치? 그러면 이 공간이 바로 무슨 공간? 성찰의 공간. 자, 그러면 여기가 내용을 일단 이어받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기승전결할 때 승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여기가 함 부분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했으면 여러분 다음 부분 갈게요. 자, 농사지 가을거지 가까워오니 절구지의 고물가에 기쁜 빛이 돌아 가을 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해오라기가 서 있는 모습이 우뚝하고 훤하나. 자, 여러분 지금 농사를 짓는 집들마다 가을거지가 가까워졌네. 그럼 가을거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계절이 가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가을에 어떤 이미지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가을에 수확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수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수확을 하면 얘들아 먹을 게 얘들아 부족해? 풍요로워? 풍요롭지, 그치? 그건 가을이 가지고 있는 풍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자, 절구질을 하는 우물가에 얘들아 이 사람들의 얼굴에 기쁜 빛이 돈대. 그러면 이 기쁜 빛의 얘들아 주체가 누구냐면 수확을 해서 기분 좋은 농민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농민들은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수확했지, 먹을 게 풍족하지, 너무 좋은데 여러분 밑에서 나중에 정리하면 알겠지만 이 화자는 후회하고 슬퍼하고 한탄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주체들하고 화자하고 대조가 되는 거야. 아까 여러분 우리 화자랑 대조되는 거 몇 개 나온다고 했어? 3개. 그치?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다른 농민들과 대조가 되는 거죠. 자, 가을 까마귀가 돌아오니까 절기가 무르익는데
그럼 여러분 이 가을 까마귀는 무르익게 해주고 있게 뭔가 얘들아 결실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무르익는다는 건 성숙해진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가을 까마귀를 보니까 뭔가 성숙해지고 결실을 이루는 것 같고 이런 뭔가 그러니까 무르익어 갖고 있는 이미지야. 그런데 하자는 여러분 자기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뒤에서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룬 자기가 바라는 수건 소원을 이루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랑 대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을 까마귀가 화자랑 대조되는 대상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해오라비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이제 이름이 해오라기라고도 하고 백로라고도 하거든요. 얘가 여러분 진짜 완전 우아하게 생겼어. 약간 백조랑도 또 달라 얘들아. 얘가 이렇게 부리가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선생님 그림에 한 게 아니라 약간 오리 같아 보여도 목이 엄청 길고 날개 이렇게 쫙 있고 백조랑은 좀 다른데 더 크기가 작은데 더 날렵하고 되게 예쁘거든. 그러면 이 헤어라비가 서 있는 모습 다리도 엄청 길어 이만해. 그러면 딱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우뚝 위에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고하고 우뚝 서 있고 뭔가 훤하게 생기고 뭔가 올라가 있는 느낌인데 화자는 여러분 아까 수건 선생님 말 바꿨어야 되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하고 해오라비가 대조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지금 이렇게 표시된 애들 있잖아 얘들아. 이거 모두 다 화자랑 뭐가 되는 거라고? 대조, 대비가 되는 대상들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첫 9번째 줄부터 12번째 줄은 여러분 기승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전, 그치? 전이 쓰이는데 전은 가장 여러분 어떤 갈등이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고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절정이 되는 부분이 나랑 대조되는 대상이 나타나니까 절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얘가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제 13번째 줄 한번 보자. 자 내 인생은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수건이 오랫동안 풀리지를 않네. 자 그럼 봐보세요. 농민들은 여러분 농사 지어서 수확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소원을 한 번도 이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위에 있는 대상들과 왜 대조되는지 알겠지? 자 정리해볼게. 내 인생은 홀로 무엇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표현은 오랫동안 바라던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삶에 대해서 여러분 나를 되돌아봤잖아. 무슨 태도가 나오는 거지? 성찰, 그치? 그러면 성찰도 하지만 나 그동안 뭐 했니? 나 그동안 뭐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해. 근데 이걸 사실 말을 바꿀게. 왜냐면 시험에 다른 말로 나올 때가 있거든? 자책. 왜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못 이뤘으니까 나 그동안 뭐 했니?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야. 자, 수건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때 수건이 얘들아 여기 위에 선생님 적어놓은 학문적 경지 다른 말도 바꿀게요. 학문적 경지. 근데 여러분 세계 이황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꼽히는 유학자잖아요. 이 사람조차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자기는 학문적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자기는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경지에 오르지 못했을까? 라고 본다면 그건 아닐 거야. 되게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아니더라. 겸손하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 겸손하게 말한 걸 수도 있고 자기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 나이가 들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여러분 자기는 이제 이걸 썼을 때 나이가 거의 80세가 되었을 때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할 수는 없구나. 더 경지에 오를 수가 없구나.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정서가 나와요. 이 회포, 이 감정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 이때 선생님 지금 금방 얘기한 감정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얘들아 이 성취를 이루지 못한 후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쉬움일 수도 있지. 이걸 회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 근데 감정 하나만 더 쓸게. 여러분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기출문제에서 요거 공허함. 왜 공허함이 나올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루지 못했으니까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화자의 여러분 이 내면적인 심리가 갈등이 어떨까요? 엄청 고조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고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이거를 하소연하고 누군가랑 얘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검은고만 둥둥둥둥 타는 거예요. 이 늦은 밤에. 그러면 검은고를 둥둥 타는 건 여러분 내가 얘들아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적 갈등을 뭐 해보고 싶은 걸까 얘들아? 해소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근심을 해소해 보려는 노력이죠. 자, 근데 여러분 사실 고요한 밤에 검은고만 둥둥 탄다가 맞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쓰고 있는 걸까? 도치를 써. 그치? 그럼 자, 선생님 위에 올려서 잘 쓸게요. 자, 시간적 배경은 여러분 지금 뭘 쓰고 있냐면 고요한 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저녁에서 밤이 되었으니까 시간의 경과, 그치? 시간의 흐름 들어가고 자, 화자의 심리는 이 고요한 밤에 아니라 내가 검은고를 울려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그립다. 그래서 다른 정서를 쓸게 선생님. 자, 그러면 아까 표현법은 도치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승전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별, 그치? 이걸 꼬리 부분이다 라고 해서 미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 선생님께서는 여러분 그 수한경미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학습지에는 그게 원래는 다른 말로 기승전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상정리 방식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 수한경미를 썼잖아. 이게 기승전결이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수학경미나 기승전결은 여러분 몇 단 구성이라고도 해? 4단 구성이라고도 해. 그래서 얘는 4단 구성이다. 자, 얘들아 이 4단 구성 몇 행씩 묶어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단을 만들었어. 4개 행씩, 그치? 4행씩 묶어서 여러분 기승전결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오, 내면을 간접적으로 한번 보여줘요. 어떻게 하냐면 채 혹은 여러분 가을 까마귀, 여러분 내가 성찰하고 있는 저녁이라는 시간,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 여러분 농민들, 여러분 지금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줄부터 12번째 해까지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경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거거든? 그러면 성경이 들어가지, 그치? 자, 근데 이거와 달리 13번째 줄부터 16번째 해까지는 나의 정서가 나와, 그치? 뒷부분에 정서가 나오니까 수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선생님께서도 써주신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고전 시가를 풀다 보면 수필이나 이런 단어에서 외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외물. 외자가 무슨 외자일까 얘들아? 바깥 외자거든? 그러면 나를 둘러싼 바깥 세계, 바깥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온 소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 외물과 반대되는 게 누구냐면 나의 내면인 거야. 그러면 외물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자연물과 내면을 대조한다 해도 되고 외물과 내면을 대조한다 라고 보여도 되고 성경 후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낸다 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대조가 쓰인다 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상전개 방식 뭐가 써야 돼? 대, 비, 그치?
자, 뭔가 결실을 갖고 뭔가 이룬 존재들이 나왔고 이루지 못한 화자가 나오니까 대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얘들아 결실을 이뤘거나 이루거나 이런 뭔가 수학을 하거나 이러면 성숙해졌거나 이러면 성숙을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완숙해지다. 왜? 나이가 80살이 넘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와 대조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처지와 여러분 그 대상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의 정서 되게 많이 나오지만 가장 주된 태도를 한번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계속 생각한 거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태도? 성찰.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 그럼 이제 성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태도를 사색적 태도라고 해. 그러면 두보 씨도 사색적이라고 해도 될까? 걔는 생각이 너무 많잖아. 근데 사색적이라네. 알겠지? 구보 씨도 사색적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세계 이황은 여러분 사실 진짜 학문적 경지에 정말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 거라고? 겸손, 그치? 겸손하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더라라고 했으니까 제일 많이 쓰인 건 회한의 정서야. 이러면 이게 가장 많이 쓰인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녁,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썼는데요. 자, 여러분 저녁을 먼저 한번 보자. 저녁은 하루의 시작 쪽에 있어, 끝 쪽에 있어? 끝 쪽에 있어. 맞아. 하루의 끝 쪽에 있는 시간이고요. 자, 가을은 사계절에서 어느 쪽에 있어요? 얘도 끝 쪽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계절, 사계절. 왜냐면 여러분 가을, 초가을이 아니라 여기는 온 물건이다. 이제 온 그 농작물을 수확한 시기니까 농작물을 수확하는 건 거의 9월 말에서 10월까지거든. 그래서 가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모든 시간들이 다 어느 쪽을 향해 있어? 시간들이 끝쪽을 향해 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 비유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비유할 때요. 뭐에다 많이 비유를 하냐면 계절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20대, 10대, 20대 여러분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얘들아? 청춘. 춘이 무슨 춘자야? 봄춘자로 써. 그치? 계절에 여러분은 처음 시작 단계니까 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나이 든 여러분 사람을 표현을 할 때 여러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황혼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황혼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황혼? 황혼은 어떤 뜻이지 원래 사전적 의미가? 황혼이 저녁이야. 저녁 노를 황혼이라고 해.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황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봄이나 얘들아 초 앞에 나오는 시작 단계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저녁과 가을 모두 끝이라는 건 내가 인생의 노년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인생의 마무리의 시간인 거예요. 자, 왜 마무리의 시간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폐계 이황이 이 작품을 썼을 때가 선생님이 거의 얘들아 나이가 거의 많이 들었을 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노년의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마무리 시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인생을 여러분 이제 자기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봐도 되지. 인생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저녁, 왜 제목에 만보, 늦을 저녁에 산책, 그 다음에 왜 가을이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했는지 알겠지? 이게 내 이 인생의 노년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정리 다 했을까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저번 영남불조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뒷부분 내용 한번 정리해볼게요.